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모씨입니다. 오늘은 한성자동차 GLB 250 시승 이벤트에 당첨돼서 이렇게 또 차를 받으러 왔는데요. 네, GLB 250 포매틱 차량. 차도 280km밖에 안 탄 차라서. 새 차네요. 예. 비가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차를 일단 이렇게 받았는데, 더워. 에어컨부터 켜자. 차가 생각보다 작은데? 차가 생각보다 작고, 이건 뭐지? 차 키는 이 구형 차 키네요. 이게 유선형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요즘 차 키잖아요. 이 와이퍼 드르륵 끓는 소리가, 이게 신차인데 유막 제거를 안 해서 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이거 유막 제거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비 올 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첫 느낌 자체는 뭐랄까, 차가 생각보다는 아담하다. 생각보다는 아담하다. GLB 250 포매틱 차량을 시승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cc의 4기통 가솔린 모델로 엔진이 조금 더 튜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랑 토크랑 이런 것들이 200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모델입니다. 이 차가 지금 8단 DTC 미션이 적용이 돼 있는 게 낮은 단수에서도 토크가 잘 나오게 세팅이 돼 있고, 이 차의 서스펜션은 약간 단단한데 뭔가 잔진동은 잘 걸러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지턱 같은 경우에 넘어갈 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고속주행에서는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진동은 걸러주면서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연비를 리셋을 한번 하고, 현재 지금 이 차량에 저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튼 상태입니다. 여기로 자주 드라이브 오시는데 드라이브 코스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킬게요. 여기 하부도로가 지금 제한속도가 80이거든요 그래서 80으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요런 직선 구간에서는 동작을 잘 하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표지판이 80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80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도로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인식을 해서 바로 여기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리줌 버튼을 2번 따닥 누르면은 표지판 인식한 속도를 바로 세팅을 한다. 곡선이 있는 구간도 핸들 조향을 잘 해줘요. 보시면은 이제 살짝 터치할게요. 지금 잘 따라가고 있죠. 약간 완만한 코너인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왔을 때 이 핸들링 감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묵직하게 잡아줘요. 어느 정도는 묵직하게 잡아주고, 이 핸들링 감각 자체는 CLE 200에 비해서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런 고속도로 주행에 있어서도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요철 구간이나 그런 거를 지날 때도 부드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족형 SUV다 보니까 이런 승차감에 좀 신경을 많이 쓴 튜닝 같습니다. 주행 중에 사운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 그냥 저냥 들어줄만 하다. 그냥 저냥.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순수 고속도로만 주행했을 때는 지금 16.4가 나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운전을 해보니까 공인 연비가 이 차가 10.2인가? 복합으로 뭐 그렇거든요.
딱 그 정도 수준 나옵니다. 네, 딱 그 정도 수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차도 글라이딩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악셀을 떼면은 이렇게 지금 뒤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RPM이 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이 탄력 받았던 그 힘으로 쭉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시동이 걸리고, 또 멀어지면 시동이 꺼졌죠. 네, 이런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딩 모드는 평지나 내르막 뿐만 아니라 오르막에서도 적용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연비 향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오토홀드 지원합니다. 오토홀드는 브레이크를 한번 꾹 밟으면은 여기 홀드 표시가 뜨면서 오토홀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요. 운전을 하면서 가장 큰 단점을 꼽으라면은 일단 두 가지가 지금 좀 되게 별로거든요. 첫 번째는 악셀 페달이 오르간 페달이 아니라서 좀 발에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오르간 페달이 아닌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하이패스 안테나는 이거를 이렇게밖에 설치를 할 수 없었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저기 가운데 저렇게 무슨 박스처럼 생겼는데 저 박스가 이쁘지도 않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약간 그 가속 성능을 살짝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보면은 네, 살짝 한번 밟아 보면은 네, 그래서 오프로드 모드로 세팅을 했고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로드 모드는 아마 기어 단수를 1단으로 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단으로 고정을 하고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핸들 각도라든지 이런 각도 부분을 조금 네, 보여주는 게 이제 오프로드 모드네요. 여기 삼각별 로고 뒤쪽에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모델들은 여기에 삼각별 장치를 해놨는데 GLB는 삼각별 장치는 아니에요, 다행히. 예. 그리고 엔진 후드가 여기에서 딱 떨어져서 뭔가 조금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라인 자체가.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요게 DRL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P0가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가 되게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별 모양의 이런 휠이 들어가 있고, 캘리퍼에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사이드 스텝은 없고, 머드가드도 별도로 나와 있진 않네요. 별도의 머드가드는 없어요. 리어 휠도 19인치로 이제 전후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휠 사이즈는 동일해요. 이 C필러 쪽에 떨어지는 이 라인 자체도 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확보를 되게 많이 해놨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 요거는 가짜입니다. 진짜 머플러는 이거죠. 예, 이거 왜 자꾸 수도꼭지로 해놓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별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 그냥 얼핏 보면 진짜 같아요. 얼핏 보면 진짜 같은데 가짜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좋다. 그 어라운드 뷰 옵션이 없어요. 예, 어라운드 뷰 옵션이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장착되는 위치에 되게 좀 그렇긴 한데 목업을 이렇게 그냥 껍데기를 박아놨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 순정 카메라가 장착되는 위치죠. 이건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건 껍데기예요. 올리면은 엔진이 이렇게 되는데 댐퍼 하나로만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여기 엔진 후드 쪽에는 별도의 흡음재나 그런 처리가 안 돼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4기통 2000cc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워셔액을 데워서 이렇게 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문 길이 같은 경우에 문 길이도 상당히 커요. 문 길이도 상당히 크고 특이하게 여기 도어 밑에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몰딩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서 아마 오프로드 같은 거를 좀 대비해서 물이 좀 들어오지 않게 이런 거를 처리해 놓지 않았나.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잠자리 핸들이라고 하죠.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컬럼식 기어 노브, 이 다임러의 특징이죠. 열선 시트는 되는데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지금 통풍 시트는 없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로 이렇게 3개를 저장할 수 있고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돼 있는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은 시트 길이 조절을 여기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도어 캐쳐 부분에 포켓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텀블러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병 같은 거는 충분히 들어가요. 방향 조절은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하고 풍량을 조절을 하려면은 여기를 돌리면 되는데, 저는 얘만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다 돌아갑니다. 이게 하이패스의 안테나가 여기 있는 게 되게 거슬려요. 진짜 거슬립니다.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를 딴 데다가 할 수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운전하다 보면 되게 거슬리고, 그리고 얘가 생긴 게 별로 안 이뻐요. 지금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또 깔끔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안테나를 이쪽에 빼놓은 게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는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요 무늬가 좀 더 깊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요. 공조 관련 버튼들이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도 여기 물리 버튼으로 있어서 좋은데, 요게 돌리는 거면은 조금 더 직관적일 텐데 요게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 이렇게 무선 충전 표시가 되고요.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요거를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튀어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이 가리면 좀 더 이쁠 것 같은데 가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USB-C 단자가 있고 여기 그 아울렛 단자가 있는데, USB-C 같은 경우에는 5W짜리 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속 충전은 안 된다.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요 컵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요런 보조 걸쇠가 나옵니다. 이 홀쭉한 텀블러 같은 경우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드 변경 버튼인데 누르게 되면은 컴포트, 에코, 스포츠, 오프로드 이런 식으로 모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방금 소리가 났는데 여기 카메라가 숨어 있다가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율 주차가 되는데 이게 양쪽에 차나 기둥 같은 게 있어야지 공간을 조금 잘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레이더로 공간을 탐색해서 확인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 떴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 어라운드 뷰가 없어가지고 화면을 확인하는 게 이제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좋은데,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깊게,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요. 그 콘솔 박스 안에 있는 USB-C 단자는 PD 충전이 됩니다. 여기는 가죽, 요까지는, 여기는 천, 여기는 가죽. 이게 가죽으로 전체를 다 안 하고 여기 그 마이크로 화이반가 뭐 그걸로 적용이 돼 있어서 닿았을 때는 좀 약간 더운 느낌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여기 이제 독서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 부분에서 빛이 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면은 이렇게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은 이쪽만 이렇게 열리고요. 이 앞쪽이 열리는데 그 열리는 길이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이 끝까지 가지는 않네요. 그리고 자체 내장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나름 쓸만해요.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안녕 벤츠, 인천공항 1터미널로 안내. 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 그 MBUX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3.0에서 지원되는 앱들하고는 다릅니다. 짝 맞추기? 뭐냐 이게? 아, 그리고 스토어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MBUX 2.0은 뭐야, 안 되네. 안 됩니다. 현재는 뭔가 개편 중이라고 안 되고, 시트 키넥틱 기능이라고 해서 요거를 키게 되면은 요 시트를 각도를 앞으로 살짝 움직여줘요. 그리고 여기 시트 여기 앞부분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기능이 마사지 시트는 아니고 뭐 스트레칭 비스무리한 효과를 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위치에 있는데 요거는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쁘긴 한데 이게 어두워요. 그거 외에 이제 오프로드가 조금 신기한 기능인데, 오프로드는 이제 여기에 뭔가 요런 게 있네요. 이 DSR은 뭘까요? DSR을 하니까 6km. 요게 아마 오프로드의 그거 같아요. 오프로드를 정속 주행하는 그 기능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뭐 다른 부분은 없고, 요 정도 기능이 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1열에 이렇게 앉았을 때 공간은 뭐 엄청납니다. 공간은 엄청나고, 2열도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2열도 어느 정도 많이 뒤로 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공간이 상당히 넓고, 여기 발이 그냥 쭉 뻗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포켓과 USB-C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9V PD 충전이 되네요.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뒤로 밀었다가, 그래서 이걸 당기면은 이렇게 시트가 움직이고, 요게 각을 최대한 세운 상태, 요거를 하면은 뒤로 최대한 눕힌 상태. 여기 가운데 있는 시트도 리클라이닝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도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접었을 때 스키스루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요걸 내렸을 때 바로 컵홀더가 여기에 있는데, 얘는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각도를 이제 최대로 뒤로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주먹 한 개가 살짝 안 들어가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제 키가 183이거든요 머리가 안 닿습니다. 머리가 안 닿고, 뒷자리에서 봤을 때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이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뚫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답답하지 않게 창문을 크게 C필러 쪽에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면은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이 트렁크 커버는 이렇게 한 다음에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면은 이게 빠집니다. 트렁크 커버를 분해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공간이 훨씬 이제 또 크게 보이실 거고, 여기에 밑에 이제 배터리랑 여기 삼각대랑 그리고 뭐 타이어 키트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빼서 이렇게 올려서 끼우면은, 그래서 차박을 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데, 다만 요게 약간의 각이 있어서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완전 풀 플랫은 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 위에 뭔가 에어매트 같은 거를 깔아서 차박을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서울에 막히는 도로를 뚫고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어제 리셋을 한 뒤로 고속도로랑 국도 복합연비는 10.6이 나왔고요. 평균 속도는 27, 그리고 주행거리는 129km입니다. 한 4시간 44분을 운행을 했고요. 왜 하필 4시간 44분이지?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7km 39분은 뭐냐 하면은, 7km는 글라이딩 모드를 적용해서 주행한 거리가 7km라는 거고요. 그리고 39분은 이렇게 지금 스탑 앤 고 기능에서 이렇게 엔진이 꺼져 있는 시간, 이게 40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비가 10.6이 나오면은 이 공인 연비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나온 수준이거든요. 저 GLB 200 차량 간다. 3일 동안 잘 탔습니다. 이렇게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톨바이 모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더라? 어디로 가야 되지? 아유, 멀다 멀어.